안녕하세요. 저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츠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에서 나눠드리는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자문이 아니고 교육과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FOMC 미팅과 관련된 내용하고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 당연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있는 주요 데이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리캡을 하자면 이번 주에는 특별히 시장의 캐럴리스트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의 미팅과 그 FOMC의 결정 내용이 어떻게 소화되고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번 주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FOMC도 그렇고 지난주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미팅도 있었는데 두 중앙은행이 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결정을 하긴 했는데 두 중앙은행이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허키시한 입장이었고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비시한 입장이었어요. 그 내용은 FOMC 미팅을 다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누기로 하고요.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상황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앞으로 금리 정책을 펼쳐갈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향배하고 그것으로 인한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금리 정책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FOMC 미팅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앞으로 가는 함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눠볼 텐데 기본적으로 멤버들이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보팅 내용은 8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멤버들이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이제 동의를 한 것이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0.5%로 타겟 레이트인지 잡혀 있는 상태고 사실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했던 게 지난 2018년이니까 한 4년 전이겠죠. 좀 오래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해서 금리 정책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인상이 계속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인상 주기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준이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앞으로 밸런스시트를 언와인드 하겠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소위 얘기하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에셋 퍼체스를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채권이나 모기지 백 시큐리티나 이런 것들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이제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을 펴왔다면 금리는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낮은 수준에 유지한 상태에서 에셋 퍼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시중에 통화량을 계속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밸런스 자체도 이제 축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만큼 허키시한 스탠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에셋 퍼체스를 줄인다는 건 그동안에 밸런스시에 올라와 있던 채권들이나 기타 에셋들을 팔겠다는 거고 그 얘기는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밸런스시를 줄이고 에셋을 다시 밸런스시에서 이제 덜어낸다는 거는 사실은 금리 인상하고 이제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에도 FOMC 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플랏이 관심을 이제 주로 시장이 다플랏을
열심히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플러스에 나타난 멤버들의 의견들을 보면 2022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한 4.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지금 우리가 매달 보는 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월별 인플레이션 데이터였고 이거는 이제 연간 인플레이션 데이터인데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말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2.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 다플랏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한 4.3%로 이제 크게 더 예상했던 것보다 지난해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의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결국 금리도 이어엔드까지는 한 1.9% 수준 타겟에서 이제 1.9%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제 수정을 한 거죠. 기존에보다 좀 올라간 것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앞으로 한 6번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3월에 지난주에 있었던 금리 인상까지 합하면 이제 7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부는 매번 이게 평균적으로 매번 미팅에서 0.25% 인상을 할 경우에 한 7차례, 앞으로 6차례 정도라는 거고 일부 연준의 멤버들은 이 금리 인상을 좀 프론트 로딩, 그러니까는 쭉 스프레드 아웃해서 같은 비율로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조기에 똑같이 타겟이 이어엔드 타겟이 1.9%라고 해도 금리 인상을 좀 조기에 서둘러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멤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매번 0.25% 인상하는 게 아니고 좀 조기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적어도 한 번이나 두 차례에는 빨리 먼저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더 적극적으로 좀 잡아야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그런 멤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들 안에서 좀 허키시한 멤버들이 아마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헤드라인들을 아마 시장은 더 주목해서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얼마나 빨리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이 먼저 이루어질지 아니면 차근차근 이루어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스케줄은 인플레이션 상황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으로 인한 상품 시장의 물가 변동 추이하고 결과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아마도 이 스케줄이 좀 유동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허키시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멤버들도 있었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뭐 25 베이스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 파월 의장도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허키시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연준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번에는 이어엔드의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월딩을 좀 바꿨어요. 지난번에는 likely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might라는 단어를 써서 아마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 그렇겠지만 지금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들로 인한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더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들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지난주 발표한 내용만 봐서는 연준은 상대적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펴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계속 대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뭐 티란한 진전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협상의 의제는 유크레인의 중립국 스테러스, 디밀리터라이제이션, 그리고 유크레인에 대한 안전보호 장치, 유크레인의 주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이것들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뉴트럴 스테러스에 대한
합의점은 찾아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은 유동적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로 인한 물가 크마르리 시장의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서 각국의 중앙은행도 다르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 300만 명 정도가 유크레인을 전쟁 때문에 탈출한 것 같고 앞으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협상 진행 중에도 러시아의 그 유크레인 공격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건지 계속적으로 헤드라인 뉴스를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프론트는 보시면은 비교적으로 이번 주는 좀 라이트한 상태이고요. 그중에도 몇 가지 데이터는 이제 UK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하고 리테일 세일즈 넘버가 나오고 지난주에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넘버가 나왔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 우려했던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어떤 뭐 사인들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리테일 세일즈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는 이제 UK 데이터가 나오고 중요하게는 이제 플래시 PMI라고 이제 매니팩처링하고 서비스 섹터의 상황이 어떤지 그 넘버들이 이제 각국의 PMI 넘버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전쟁과 이제 코모디티 프라이스 특히 기름값이 폭등한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각국의 경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그 상황을 뭐 지나왔는지 요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넘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라이트한 상황이지만 PMI 데이터가 가장 좀 주목을 받는 데이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차트를 한 2개 정도만 같이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같은 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프론트로드해서 좀 빠르게 진전이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어떤 페이스로 진행이 되든지 간에 일단은 금리 인상 주기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마켓 퍼포먼스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이 차트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던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이 그 파란 그리고 좀 다크한 블루 색깔 라인은 이제 금리 추이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가 이제 금리 인상 타이트닝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려갈 때가 이제 금리를 내렸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금리를 올렸던 그 주기 동안에 실제로 마켓 퍼포먼스를 보면 사실은 대체적으로 다 포지티브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6.1% 정도의 수익률을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 인상 사이클에 이런 성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또 많은 뭐 소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해서 마켓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서포트 에비던스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실은 금리 인상과 동시에 시장이 지난주까지 반등세를 계속 지속을 했죠. 그래서 그런 반응과 이런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금리가 보통 올라가면 시장에는 안 좋다고들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통화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슬로우 다운 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고 경기가 슬로우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들도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받게 되고 그것들은 결국 결과적으로 증시의 약세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히스토리컬을 봤을 때 타이트닝 사이클에서는 사실은 성적이 괜찮았다라는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물 경제가 반응하는 것과 이론적인 부분하고는 좀 괴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오늘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이해와 괴를 같이 하는 차트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차트는 이제 레이트하고 이제 리세션과의 상관성, 시기적인 상관성을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그레이 색깔로 되어 있는 바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리세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이 이제 연방 기금금리의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기금금리가 올라갔던 이후에 리세션들이 보통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크게 서클로 된 부분이 금리 인상 주기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 뒤에 보면은 보통 그레이 바가 따라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이 대체적으로 또 히스토리컬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리세션을 유발했다라고 또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금리 인상 주기 동안의 시장의 성적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게 서로 상반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리세션이 따라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트가 얘기해 주는 거는 히스토리컬리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금리 인상 주기 자체가 그 주기 동안의 시장의 성적이 네기티브할 것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는 포지티브한 성적을 냈고 반면에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난 그 뒤에는 보면 리세션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6개월, 12개월 정도는 시장의 성적이 포지티브 했고 금리 인상 주기가 시작된 그 이후에 그렇지만은 그 6개월, 12개월이 지난 이후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리세션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동시에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개월, 12개월 이후에는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 히스토리컬 차트만 봐서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12개월의 시장 퍼포먼스와 그 이후의 시장 퍼포먼스는 사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라고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성적 전망과 관련해서 참고하시라고 같이 한번 나눠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주간 경제 동향은 이 정도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